자, 이제 촬영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좌측, 우측을 보시면 이제 열매가 확실히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접 촬영을 해봅니다. 그 이삭이 완전히 이제 노랗게 변했죠. 전부 황숙기입니다. 그죠? 이제 수확을 요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열흘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요. 그 바깥쪽이 빨리 이제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도복된 것이 조금 보입니다. 우측으로. 자, 일단은 사과과 수원이 있는 쪽으로 직전을 합니다. 저기도 원래 사과를 이제 소위 밭대기로 넘기셨다고 합니다. 저게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복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도복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소위 센터 중심부터 이제 가보겠습니다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누워버렸거든요. 이렇게 누워버리면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을 빼주셔야 되고요. 수발화가 안 되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짝대기라고 합니까? 짝대기 등을 가져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쌀은 미질이 형편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 사과원을 지나서 이제 지나면서 이게 지난 주입니까? 지지난주에 왔을 때는 수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금 노란 사과라고 해야 됩니까? 초록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 품종명이 있던데 이것은 아직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요 바깥에 있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과 농사 짓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세워서 이렇게 수확하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하시는지 다음에 꼭 여쭤보겠습니다. 아니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 제거해 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제거가 안 돼 있고요. 도복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짝대기를 가지고 반대쪽으로 살짝 넘겨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이제 나락이 어떻습니까? 차랑차랑하고 논바닥이 이제 거의 수분이 없죠, 그죠? 약간 뭐 마른 상태는 아닙니다. 건조한 상태는 아닌데 약간 촉촉한 정도죠.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수확을 다음 주에 일주일 후 정도에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굳이 일일이 다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그 밥맛이 가장 좋게 유지하는 것은 24% 이상이 수분을 함유했을 때가 가장 밥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조 하실 때도 45도씨 이상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43도, 5도 그 사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비 이번에 오고 나서 이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앞에 도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여기는 300mm 이상이 왔을 것 같아요. 350mm, 400mm 정도의 폭우에 이렇게 견디지 못한 일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시비 비료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촬영을 할 테니까 쭉 보시고 내 눈에 이렇게 도복이 발생했다 하시는 곳은 내년에는 철저한 물 관리, 그죠? 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한 중간낙수 위주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규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규산질 비료 시용도 함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토양 검증을 반드시 받아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도복된 거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누운 것은 절대 함께 탈고 가시면 안 됩니다. 수확 작업은 따로 하십시오. 여기는 보십시오. 도복이 되는데 일부 멸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멸구가 발생해 있다는 것은 이미 쌀알 자체가 완전히 우리가 가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멸구는 금방 이제 옮겨갑니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한 곳이 이제 소위 6단 폭격 맞은 것처럼 돼 있다면 소위 6단 폭격 맞은 것처럼 금방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자, 이 도복 앞쪽에 물을 지금 뺐으니까 조금 문제가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작대기를 가지고 반대쪽으로 꼭 눕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고 힘들지만 그게 우리 쌀 품질 위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애초에 도복이 안 되게끔 농사를 지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누가 알았습니까? 폭우가 300mm, 400mm 올 줄을. 그러나 자연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웃고는 있지만 참 씁쓸합니다. 그렇게 제가 교육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복이 발생했다는 것에 관해서 참 씁쓸합니다. 이 앞에 제가 보내드린 영상에서는 도복이 거의 없었거든요. 5필지 있었는데 저쪽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멸구가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소위 이제 옛날에 소위 바리깡 있지 않습니까? 바리깡 아십니까? 그 머리 깎는 거, 그 빵구 뻥뻥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머리에 우리 뭐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옛날에는 기계충도 있고 뭐도 많았습니다. 그 환경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자, 여기도 이 부분 도복들이 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요. 완전히 넘어간 게 문제가 됩니다. 저쪽 뒤쪽에는 완전히 쓰러져 버렸죠. 이 앞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번 비로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뭘 하고 공공 근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피는 여전히 피 대가리를 제거를 안 하셨네요. 좀 해주시면 좋은데 바쁘시니까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일부 도복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도복이 필지가 많았습니다. 역시나 올해에도 작년에 여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앞부분만 반대로 눕혀 주시기 바라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멸구들이 앞쪽에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 참 희한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멸구 피해인가요? 아니면은 수분 부족인가요? 여기에 이제 그 작업기들이 진출입하는 곳이거든요. 좀 높아요. 그래서 토심이 얕아서 아마 마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 관리를 하면서. 이게 멸구 피해는 아닐 겁니다. 생리적 피해로 보입니다. 수분 부족에 의한.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도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 뭐 심각한 피해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은 나와셔가지고 작대기로 그냥 바람이 통하게끔 후후 이제 넘겨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필지입니다. 자, 이 필지는 완전히 이제 막 지그재그로 막 겨울이 바람처럼 지금 누워버렸습니다. 아랫게 비가 올 때 동시에 바람도 같이 부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이랬거든요. 이번 비가 아주 지금 상당한 이 문제를 유발하고 있네요.
드디어 트랙터가 옵니다. 앞에 이제 트랙터가 오고 있죠. 아마 우리 총무님인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멜구 피해가 많습니다. 그죠? 예, 말라버렸죠. 여기 앞쪽은 이제 이상만 조금 쓰러져 있죠. 그죠? 도복이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완백을 기한다면 살짝 들어주면 더 좋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완전히 쓰러진 곳, 넘어진 곳은 저 아래쪽에 보이는데요. 저것은 반드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저거 안 해 놓으시면은 여기도 멜구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지지난주가 저희들이 왔을 때, 추석 전에 왔을 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죠? 지난번처럼 다 촬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도복이 되는데 더 심화돼 버리죠. 이러면 수발화가 됩니다. 이삭에서 발화를 해서 하나도 못 건집니다. 상당히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혼입이 되어서 출하가 된다면 이 쌀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씌우시든지 아니면 사료를 쓰시든지 이거는 제어를 하십시오. 출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도 제가 아마 엽색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대가 낮았고 엽색이 지금도 한 7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뭐 400mm 정도 오니까 뭐 대책이 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발견한 거의 80% 이상 도복이 된 것이 2개의 필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뭐 거의 150개 정도 필지 중에서 이 정도면은 뭐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뭐 10% 20% 정도 된 거는 간단히 작대기로 어떻게 하실 수 있지만, 저렇게 80% 이상 도복이 되면은 상당히 이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을 떼야 됩니다. 물을 떼고 다 이렇게 세우기가 어려우면 가운데 한 몇 줄씩이라도 한 5줄, 10줄 또는 건너서 뭐 한두 줄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도열병 발생한 곳이죠. 그죠? 예. 이것은 이제 만약에 그 약재를 살포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멜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약재 살포 방법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적으로 발생 안 했는데 몇 필지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드론으로 지금 약재 살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약재가 제대로 침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드론의 살포가 균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도 되고요. 앞에 차가 와서 일단 자르고 가겠습니다. 차가 아주 대형차가 와서 또 오네요. 물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그 멜구라든지 병 피해가 좀 많은 곳은요, 이 드론 촬영하실 때 드론 촬영이란다 드론으로 이제 관리를 방지를 하실 때 고르게 못 간 그 경우일 수도 있고요. 고르게 뿌리긴 했으나 잎의 그 수광 태스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잎이 축 늘어져 있어서 위에 잎에 거의 이제 약액이 다 묻은 경우, 아래쪽까지 못 가서 아래에 이제 소위 문고병, 입지문이 마른병이라고 하죠. 거기가 발생을 하고 또 수분이 과습 조건이 됨으로 인해서 멜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풍이 안 되죠. 햇빛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하실 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요. 잎이
절대 위에 상위업 1엽, 2엽까지는 무조건 직립을 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고쳐 서 있어야지 쭉 늘어진 형태로 있으면 이건 뭐 100%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사천시에서 아마 여기를 방문할 겁니다. 방문하는데 2회 이틀 조정을 해서 방문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다른 전국적으로 여기보다 다 심합니다. 추석 이후에 지금 비가 거의 뭐 300, 400mm 와 버리니까 도복이 좀 심하고 멸구 발생도 심합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중간 낙서까지 하고 약게 걸러대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안 좋으면 저도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 쌀 농사는 완벽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과학 영농을, 스마트 영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가 이제 스마트 농산업학과로 이렇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 농산업학과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4년이 됐네.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이렇게 스마트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농사 짓는 기법들을 보시면은 좀 덜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정관념, 기존의 그 방법에 얽매여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도복도 되고요, 여기 피도 되고요. 피도 되는 게 아니라 피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PC가 내년에 이 필지는 주인께서는 꼭 주목을 하십시오. 내년에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피밭됩니다, 이거.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조생종을 심어서 이미 요거는 조생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중생종이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수확한 지가 아마도 라톤이 형성된 걸 봐서는 추석 바로 직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이 아직 배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쪽에 물이 찌어져 있고 뒤쪽은 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내에 가서 전부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 필지는 그 배수가 균일하지 않다 하는 것이 좀 문제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정도의 도복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햇빛만 놔주면 굳이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배수만 이제 양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기는 수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창의 함량보다는 전체적으로 약 10일 정도 숙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친환경 지대, 일부 친환경 하는 데도 있고요. 친환경 지대는 아닙니다. GAP 인정을 일부 또 받는 데도 있고, 전체가 다 친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함양은 저희 시범 필지가 전부 친환경 지대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부 피라든지 이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려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도 저쪽 뒤쪽에 도복이 제법 많이 되어 있고요. 여기 트랙터로 이제 콤바인을 싣고 와서 이제 내렸습니다. 내리고 저쪽이 지금 작업이 시작됩니다. 9시 이전에는 작업을 못 하죠. 왜냐하면 아직 이슬이 안 깼기 때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9시 반 이후에 이 작업을 통상적으로 하시죠. 저쪽에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지금 필지, 세계 필지가 도복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또 세 필지, 한 5필지 되죠. 그러니까 150개 필지 중에 뭐 한 8개 정도는 사실은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이 정도 폭우에도 이 정도라면 상당히 이제 농사를 잘 지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그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도복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복이 8개 필지에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도복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낙수 꼭 이행해 주시고 약계 걸리대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 검정을 통해서 규산질 함량 체크해 주시고요. 유기물 시용하실 때 듬뿍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아까 포함한 겁니다. 제가 내려가면서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누웠죠. 이건 완전히 이렇게 씌워 주셔야 됩니다. 저게 이제 뭐 3일 이내에 수확하면 관계없습니다. 3일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온도가 높고 습한날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저거는 반드시 수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과거에는 수발화가 없었는데 지금 미질이 좋은 품종들은 수발화가 대체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품종을 우리가 개량하고 나서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진 거죠. 그럼 결국은 질소질 비율을 줄이라 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규산질을 균형 시위를 하라 하는 거죠. 요 필지도 있죠. 예. 5필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0% 이상 도복이 된 필지가 총 8개 필지입니다. 이 나머지 필지들은 뭐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저기 백로도 있고요. 조금 잡초들이 처음에 있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피가 제법 많이 있죠, 그죠? 앞에 사과 가수원이 있죠. 맨 처음 제가 촬영했던 곳인데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라고 합니다. 이야, 저 구름이 꼭 용 닮았지 않습니까? 수덕 들녘에 나와서 너무 예뻐서 찍어봅니다. 완전 용이네요, 용. 용용 할 때 용이니까, 이야,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수덕 들녘에 나와서 찍어보는 산 위에 펼쳐진 웅계 구름입니다. 용구름이라 해야 될까요? 네, 아주 멋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좌측은 봤고요. 저쪽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지금 촬영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아주 나락이 잘 되었어요. 배농시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150개 필지 중에 8개가 지금 도복이
80% 정도 이상 된 곳이 있다고 하면 이건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 폭우에 400mm 폭우에 이 정도면 상당히 잘 하신 거예요.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요,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시고요. 이제 마무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무리는 수확을 언제 하느냐, 수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등의 부분이죠. 여기 이제 백로들이 여기도 있죠. 아주 예쁘죠, 백로들이. 여기는 도복이 한 30% 정도네요. 요 필지에는 거의 절반 정도. 이거는 벌써,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시면 초록색을 띄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싹이 난 겁니다. 수발화가 됐다는 거죠. 이러면 저렇게 도복된 건 못 씁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왔을 때 이 도복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씌워달라, 아니면은 소사료를 쓰시라 했는데, 이 부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복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주의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제 잘 따라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데죠, 그죠? 네. 추석 전에 도복이 됐던 세계 필지, 그죠?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40% 정도 도복이 된 세계 필지, 이 논주인이 같을 겁니다. 관리를 똑같은 형태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논주인 분께서는, 저희는 뭐 들어가면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아직 수확하시려고 하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한 반대쪽으로 꼭 넘겨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문제는 없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그죠? 넘어와 보니까 또 도복이 된 곳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 주십사 또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도복은 아니지만 일부분 도복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분이라도, 그러니까 한 석 줄 간격으로 한 줄 또는 두 줄씩 씌워 주시도 바람이 통하거든요. 햇빛도 들고, 그러면 품질 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소위 고품질 쌀은 아니더라도 그냥 중급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출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를 하셔야지, 다른 거는 다 고품인데 이걸 함께 혼합을 하시는 순간 수분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저기 농민분들 만나 뵙고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영상으로 제가 올리는 거는 바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올리고 또 오늘 저녁에 꼭 시청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내일부터라도 이 도복된 것을 처리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금운산을 바라보면서
거창군 위천면 서덕 들판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소복이 좀 예. 소복됐어요. 그래서 도복이 제일 이제 걱정이 됐지. 나머지는 뭐, 저, 운전하시는 분 누굽니까? 아, 동네, 아, 동네는 오죠. 아, 근데 이거 안 됐나? 하도 많이 고생해가지고. 빨갛게 뭐. 나는 그래서 준비가 좀 들어가요. 여기, 저게, 성을 사는 거. 네. 좀 많이 좋아지고. 좀 많고. 이게 무겁다가 비싼 건데, 비싼데 다 비싸고. 양 많거나 뭐, 그보다는 이게 많이 성능이 이거 1억 넘어가잖아요. 네. 1억대. 요거는 5점 1억대. 요즘 뭐 7점 1억 4천, 1억 5천 이게 다 그냥 뭐. 일본에서도 이거 알아듣거든. 네, 맞아요. 지금 저 수학 강연인데요. 토양에 지금 수분이 안 보셨죠? 이쯤에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작업하시기에 조금 불편하긴 하십니다. 네. 지금 콤바인 제조축이 탱크 바퀴하고 똑같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다른 작물 하실 때는 좀 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여기서는 위덕들판에서는 두 번째 수확입니다. 그죠? 네, 추석 전에 저기 두 필지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제 주민자치회니까, 네. 해당, 아. 오나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예. 우리 주민들한테도 봉사하고, 뭐, 이런다. 좋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수확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 위에, 거기 고추에. 초록색. 예. 저기가 고추를 한다고요? 밑에. 좋습니다. 3,000포기 정도. 예. 아, 여기 맞습니까? 카메라 나오는데. 아닙니다.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요거, 예. 요거, 예. 아, 여기서 그 밑에. 고추를 한다고요? 예. 무슨 고추입니까? 일반 아, 고추. 아 기촌을 하시가 하시는 건 아니고. 동수분은 아, 원래 농민분이셨고. 20년 이상 됐죠. 아. 20년 전에 기촌이. 네. 법이 기촌이네, 결국. 네, 기촌이. 10년 넘었어요. 아, 고추 농사를 하시네. 품종은 뭔지 아십니까? 일반 고춧가루 내는 거. 네? 일반 고춧가루 아, 내는 거. 아, 내나 홍고추, 붉은 고추. 그러면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을 다 하시면 된다, 그치? 저 일부는 수확을 하셔야 되겠던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거 있는데, 거의 뭐, 다 돼야 돼. 그래, 다음, 땅이만 마르면 그래. 땅만 마르면 그거 한대. 요거는 지금 수분이 30% 정도 되거든. 네, 요거 맞아요.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근데 저쪽에는 몇 군데가 5, 6%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그런 데는 달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하나에 도복된 거는 따로 하십시오. 도복된 걸 같이 하시가지고, 나중에 RPC가 같이 이제 이게 납품을, 도정해가 납품을 하시면은 냄새도 나거든요. 그러면 쌀 풍미가 확 떨어집니다. 그럼 소비자분들이 드시고는 뭐 이래 됩니다. 이건 좋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됩니다. 같은 쌀인데. 그래서 꼭 분리를 하셔가지고 그건 하품으로 판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드시든지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촬영 다 합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그래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이거 촬영 다 했습니다.